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다 라는 내용을 소시 영상 댓글에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 역시 이 추석 연휴 정말 잘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충전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완벽한 모습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휴식을 취해줘야 더 멀리 뛸 수 있다. 근데 소시는 한 4년 가까이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조만간 다음 명절 때는 좀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미리 좀 예고를 드리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번 추석 연휴 때까지는 저 역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임영웅, NCT, 아이브, 세븐틴의 공통점, 바로 10월 달에 컴백한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0월 컴백 소식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보통의 트롯 가수들은요, 함께 트롯 가수들과 한데 묶여서 기사화되곤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신곡 앨범 발매는 어찌된 일인지 이런 아이돌들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요. 분명 여기에는 임영웅님의 방송 3사, M카운트다운, 쇼 음악 중심, 인기가요, 이렇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확정 짓게 되면서 아마 함께 그 프로그램에서 경쟁하게 될 많은 아이돌 가수까지 언론사에서 한데 묶어보는 경향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무엇이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을 제발 트롯 가수로 국한 짓지 말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언론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히 별들의 전쟁이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가 많은 10월달 음반, 음원 강자로 꼽히는 인기 가수가 대거 컴백한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혀 말이 나오는 가수가 바로 히어로 임영웅. 지난달 26일 깜짝 컴백 소식을 알렸다. 한글날인 9일 새 디지털 싱글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6월 달에 낸 모래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에 신곡이다. 아직 제목, 장르 등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임영웅은 신곡 발표 이후 12일 M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7일부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을 시작으로 총 5개 도시에서 전국 투어 I'm Hero 콘서트를 개최한다. 자, 보세요. 임영웅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돌 가수들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오히려 트롯 가수가 무슨 발라드를 한다 그래 라는 안티들의 헛소리가 참 난무했는데, 그런 헛소리 완전 종식시켰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항상 이런 유명 아이돌 그룹과 함께 거론된다라는 건 임영웅님의 음악 장르의 다변화, 완벽한 변신도 있겠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음반,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할 수 있는 가수들이 아이돌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이 가요계를 그야말로 제대로 강타하고 있다. 엄청나게 강타하고 있다. 이것이 확실한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와요. 임영웅, 유승호 못 본다. 런닝맨에서 미우새까지 오늘 결방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 저번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번 주 미우새 때도 임영웅님이 방송에 안 나온다, 결방된다, 언론사에서 굉장히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떨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니, 원래 우리 영웅시의 분들은 다 임영웅님의 이 2편 미우새가 10월 8일 날 방영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자꾸 결방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방송사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방송사는 언론사를 통해서 요번 주 방송 프로그램이 결방된다라는 걸 알려야 하고, 언론사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 오늘 10월 1일 날도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원래부터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방영할 예정이 없었어요. 10월 8일 날 예정되어 있다라는 걸 사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거 없다. 10월 8일 날 방영된다라는 건 거의 99.9% 확정이 되어 있다. 어쨌건 이 편에서 임영웅님의 이 신곡 앨범에 대한 엄청난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임영웅님의 이 앨범에 대한 티저 영상들이 더 추가로 공개가 되고 또 티저 영상 속에 임영웅님의 신곡이 짤막짤막하게 아마 노래가 멜로디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아마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호씨가 요즘에 촉이 좋아서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천사님들이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고 계신데 요번에도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월요일부터 10월 8일 날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2편이 방영되는 그 순간까지 아마 많은 티저 영상들과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이 하나둘 공개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10월 달력을 보면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지금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는 10월 달이 가히 축제의 기간이다라고 아주 신나 있는 상태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면 10월 5일 날 또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대구 공연, 대구 콘서트 티켓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 4일 중에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싱글 앨범의 티저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티켓팅하고 나면 또 주말이에요. 주말 되고 나니까 10월 8일 날 임영웅님의 미우새 2편을 우리가 신나게 봅니다. 그리고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강력하게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죠? 10월 9일 날 드디어 대망의 임영웅님의 디지털 싱글 앨범이 대발매를 합니다. 이야기만 해도 개인적으로 저는 가슴이 막 쿵쾅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죠? 10월 10일 날 맞습니다.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드디어 공개된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타이틀곡을 임영웅님의 라이브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공개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서 12일 바로 임영웅님의 Mnet, M 카운트다운 음악 방송을 또 석권해버리는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신나는 시기가 저는 바로 이 10월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건너뛰고 14일날 이번엔 MBC 쇼 음악 중심의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등장해서 초대박 라이브 무대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또 SBS 인기가요에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멋진 라이브 무대를 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10월달이 정말 정신없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죠? 살짝 쉬어가나 했더니 19일날 부산 공연 티켓팅이 또 열립니다. 와, 정말 정신없죠? 매주가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을 보내고 나면 임영웅님의 드디어 대망의 슈퍼 초 대박 서울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까지. 숨 차죠? 제가 지금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막 쫙쫙쫙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숨이 잘 안 쉬어져도 너무 가슴이 콩쾅대지 않습니까? 너무 신날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의 이번 10월달 일정이다. 10월달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서 이거 11월달은 살짝 아쉬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임영웅님의 10월달 일정은 엄청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미국 빌보드, VMA, 일본 도쿄돔 등 자, 4세대 최강 포식자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레이키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소우씨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스트레이키즈 얘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왜냐? 이 스트레이키즈가
고척돔에서 데뷔 5년 만에 입성을 알렸습니다. 바로 10월 21일, 22일 양일간 콘서트를 하는데, 자, 이 스트레이키즈도 데뷔한 지 5년 만에 고척돔에 입성을 했으니 우리 아티스트가 얼마나 빠르게 이 고척돔에 입성하여 콘서트를 단독으로 개최했는지 그 위상이 팍팍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서울 구로구의 고척 스카이돔은 16,000여 명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으로서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임영웅, 세븐틴 등 어지간한 인기 가수가 아니고서는 입성 자체를 꿈꾸기 힘든 곳이다. 이런 곳을 지금 해외,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석권해가는 스트레이키즈가 데뷔 5년 동안 부지런히 성장했기에 약 3만 명의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냈다. 웅뽕차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정도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이름만 내면 쟁쟁한, 와,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임영웅, 세븐틴, 어마무시해버립니다. 이 어마무시한 가수들과 우리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쟁쟁한 아이돌들과 함께 임영웅님의 컴백 소식이 가요계를 강타하고 난리 대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니 웅뽕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임영웅님의 음악방송은요, 방영되지도 않았어요. 임영웅님의 미우새 2편은요, 아직 방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임영웅님의 미우새 방영되고 나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인기 없는 그저 그런 예능 방송이 아니라 간판 방송사예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예능 방송계에도, 음반계에도, 가요계에도, 시상식계에도 아주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놀랍게도 고작 1집 앨범만을 냈어요. 근데 고작 1집 앨범밖에 아직 내지 않은 신인 가수를 막 벗어나고 있는 데뷔 기간 안에 벌써 자작곡을 2곡이나 썼습니다. 런던보이, 모래알갱이. 그런데 그 와중에 4번째 앨범이죠. 처음에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물론 1집 정규 앨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 그리고 3번째 싱글 음원 모래알갱이, 그리고 4번째 요번 싱글 앨범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고 바쁜 행보를 보여주는 가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앨범마다 족족 대박이 나는 가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벌써 자작곡을 이렇게 여러 곡 쓰기 시작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거듭나는 가수가 있을까요? 보통의 트롯 가수들이라면 행사를 열심히 뛰고 광고를 열심히 찍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앨범 발매와 콘서트만 합니다. 그리고 광고만 찍어요. 그런데 51억 펜트하우스를 현찰 주고 매입하는 슈퍼 능력자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가수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탁님과 함께 이렇게 무대 준비를 하는 영상까지 수많은 영웅시대분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문세님의 노래를 함께 듀엣으로 부르는 이것을 연습하던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벌써 수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탁님도 어떻죠? 뭐 싱어송라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영탁님이 만들어낸 노래가 챌린지화가 돼서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에서 지금 엄청 핫한 이슈를 MZ들 사이에서 이끌어내며 세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뭐 말에 입 아프죠.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만 봐도 어마무시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웅탁의 케미가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 무대를 준비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단촐하게 무대 연습을 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정겹죠.
이제는 이 두 사람이요, 마음 먹고 함께 듀엣 무대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엄청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성장하여 슈퍼스타로서의 모습을 이뤄낸 거죠. 그러니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의 무대 준비 모습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만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그와 함께 양측의 팬덤 역시 엄청난 규모로 커졌죠. 정말 엄청나다라는 표현이 이토록 잘 어울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식, 거기에 음악방송 세계방송사에 등장한다라는 소식까지 그야말로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너무나 신나버리는 소식들이 겹경사처럼 터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내용도 이 겹경사에 한 번 더 추가 겹경사가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려볼 건데요. 그야말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행보들과 결과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 소식에 행복해 하셨고 더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2회 용담 청소년 트롯 가요제가 성황을 이뤘다. 대상을 받은 사람이 강서연이라는 참가자인데, 자, 왜 제가 갑자기 제2회 용담 청소년 트롯 가요제, 들어본 적 없는 분들도 계실 만한 이 가요제를 말씀드리느냐? 보이시죠? 제주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연이라는 참가자가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상을 받은 당사자가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이 트롯 가요제에서 바로 임영웅님이 불렀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와, 신기하죠? 임영웅님의 노래를 10대 청소년들이 부른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아무래도 트롯 가요제다 보니까 차기 트롯 가수, 트롯 스타를 꿈꾸는 많은 꿈나무들이 출전한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에서 대상을 받은 당사자는 임영웅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물론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는 임영웅님의 노래는 아니지만 임영웅님이 불렀던 버전의 멜로디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거죠. 사랑은 늘 도망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도 사실 원곡자가 따로 있는 노래이지만 임영웅님 버전의 편곡 버전을 많은 대회나 방송에서 부르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참 독특하게도 이번에도 임영웅님이 불렀던 버전의 트롯곡을 가지고 나와서 대상을 차지했다.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20대 청소년들에게도 트롯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임영웅님의 신곡이 발매가 되면 EDM송의 초특급 발라드 곡까지 세련미 넘치는 노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지도와 팬층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거죠. 중장년층의 아이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대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라는 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결과들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결과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임영웅 덕에 루게릭병 고통을 잊었다. 미국 할머니 팬의 국내 기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테일러님이죠. 자, 이 수테일러님 유명한 분입니다.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이 수테일러님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유명 인사인데, 루게릭병이 점점 심해지고 계신 상태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응원을 하며 이렇게 국내에 기부를 하고 있는, 한국 아동을 위해 힘쓰는 수테일러님의 이야기가 사실 지난 26일 날 $1000, 하나 135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의 내용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영웅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병마의 고통을 잊게 되었다.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임영웅님의 노래로 받은 이 마음을 국내 아동들에게 베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임영웅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시작하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고국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이다. 특별한 날에 임영웅에게 선물을 보내기보다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도 임영웅님화 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가수와 팬이 똑같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참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9월 스타 브랜드 평판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번 9월달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는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1000만 평판 지수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왜 이렇게 압도적인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축구팀으로 복귀해서 드디어 경기를 가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당연히 평판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대단한 건 이게 지금 가수 브랜드 평판이 아니라요, 전체 스타들 중에서 집계된 브랜드 평판 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임영웅님이 누구를 앞서고 있습니까? 바로 방탄소년단을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블랙핑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있는 아이유씨까지 압도하면서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 위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물론 임영웅님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10월 달에는 압도적인 1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자면 트롯 가수, 전체 스타,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0월 달에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이 발표가 되고 음악방송을 휩쓸리면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며 엄청난 스밍 결과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월달 브랜드 평판에서는 우리 임영웅님이 1등을 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1등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될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는 임영웅,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도 1900만 뷰를 돌파하여 이제 2000만 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연일 보도되는 이 기사의 내용들이요,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곧 있으면 2000만 뷰를 돌파하죠. 지금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가 2022년 5월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하고도 시간이 좀 더 지났지만 이 기간 동안 무려 20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달성한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 파워입니다. 심지어 이건 타이틀곡도 아니죠. 수많은 10곡이 넘는 앨범 노래들 중에 한 곡일 뿐인데 그럼에도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 2000만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추석 기간 동안 달성한 대기록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니, 소씨, 임영웅님이 추석 기간 연휴 동안 잘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길래 지금 임영웅님이 대기록을 추석 기간 동안 세웠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게 있느냐? 자, 당연히 그런 엄청난 대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대기록일까요? 바로 임영웅님의 시청률 파워입니다. 시청률? 무슨 시청률 말하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어제 아침 아주 이른 시간대에 제가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정리 분석해드린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G.O.D 콘서트를 압도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석 빈자리를 가수 김호중 씨와 송가희 씨와 G.O.D가 채웠다. 안방을 달군 콘서트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추석 때 각 방송사에서 정말 많은 단독쇼, 콘서트를 했구나. 사실 KBS 단독쇼가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단독쇼이지만 이 TV조선에서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를 앞세워서 이렇게 단독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자, 김호중 씨 안방 콘서트 종편방송사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종편방송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 수치를 찾아보면요. 자, 어느 정도냐? 1부는 3.128%, 2부는 3.846, 3부는 2.865. 결국 2부에서 기록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청률로 거의 4%대에 다다릅니다. 추석 기간 내에 했던 예능 방송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시청률이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한가위 추석에 특히나 김호중 씨 팬덤분들은 많이 열광을 하셨을 텐데, 자, 3.846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송가인, 정미의, 홍자가 나오는 바로 이 방송이었죠. 시청률 3.3%를 기록했어요. 바로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각각 진선미를 차지한 송가인, 정미의, 홍자가 꽃이라고 하는 이 공연 무대로 다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TV조선을 통해 이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고 시청률이 약 3.3% 정도 달성을 했어요. 3년 만에 뭉친 트롯 퀸들이었다. 풍성한 추석 선물 같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률도 대단하지만 결국 김호중 씨가 달성한 이 3.846%대 시청률이 굉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수호 씨는 김호중 씨 시청률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냐? 오해하실 영웅시대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떠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나와 있고 결과가 입증된 수치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중 씨도 송가인 씨도 정미애 씨도 홍자 씨도 전부 다 각 팬덤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높은 시청률을 달성해냈다. 자, 그런데 이 객관적 수치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혹한마저 녹여버린 임영웅의 인기는 무려 16.1%였다. 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G.O.D 콘서트 때의 시청률도 굉장했지만 임영웅님의 단독쇼 시청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가수들도 충분히 공중파에서 방송했다면 저 정도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G.O.D가 한 자릿수 때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시청률도 분명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단독쇼 시청률은 16.1%예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이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G.O.D 이 세 가수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추석 당일날 이 콘서트 방송이 방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추석 때 제사 다 마치시고 TV 앞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라는 건데 임영웅님이 같은 입장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는요. 지난 26일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근데 이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 9시 15분부터 방영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이 16.1%를 달성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단독쇼 내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시청률은 같은 단독쇼를 한 선배 가수님들도 압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석 당일날 방송한 김호중 씨, 송가인 씨, 그리고 홍자 씨, 정미애 씨, G.O.D까지 다 추석 당일날 방영을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한 자릿수 시청률. 더불어서 임영웅님은 12월 26일날
굉장히 애매한 날짜에 방송을 했던 단독쇼임에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 만약 이 세 가수들이 같은 조건, 추석이 아니고 12월 26일이고 KBS에서 공연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저 수치 가능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치는요, 가수 팬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 대단한 시청률이에요. 다만 이 브랜드 평판과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5위, 6위에 랭크된 뉴진스와 블랙핑크의 610만, 580만의 평판 지수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이 100위권에 있는 가수들 70만대의 평판 지수하고 비교해보면은 거의 9배, 10배 차이가 나는 평판 지수를 가진 가수들입니다. 하지만 위에는 그 위에가 있죠. 그런 대단한 가수들보다 앞서고 있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청률, 그 누가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수가 단독쇼를 방송에서 한다 해도 이런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나훈아 선생님만이 최초로 KBS 단독쇼를 방송했을 때 임영웅님보다 앞섰던 시청률을 달성했을 뿐,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저 시청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의 이번 음악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시청률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